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뉴욕. FM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생활 정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민법, 한인 경제, 법률, 건강, 교육, 문화, 자동차, 여행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전문가들과 연결해 알아봅니다. 생활정보와 함께하는 전문가들의 솔루션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마상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25년 통증의학 외길을 걸어온 마상우 대표의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은 다양한 최첨단 의료기들을 완비하고 교통사고 상해 피해로 목과 허리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빠르고 완벽한 회복을 돕는 병원입니다. 모든 직원이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진정성과 관심을 갖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746-4919.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전화번호 718-746-4919번입니다. 이 시간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마상우 원장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카톡 아이디 FM 라디오 코리아 뉴욕 RKNY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FM877, FM94.7 HD3로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마상우 원장님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선선해졌네요. 네, 그렇죠. 예. 갑자기. 예. 그래서 그런지 제 주위에 보면은요,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덜 아프던 허리가 요즘 좀 더 무겁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갑자기 더웠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보통 저기압이 돼서 그런 건데 저기압이 되면은 그 옛날에 다쳤던 부분이 보통 더 아파지는 게 그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다친 부분들은 그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들이 건드려져서 좀 민감하게 돼 있는데 보통 신경보다 그럴 때 저기압이 되면 그 신경들이 저기압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친 것도 없는데 그냥 괜히 통증을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통증이 없었던 게 생기면 뭐가 다쳤던지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건데 저기압 때문에 아픈 거는 염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몸에서 통증 시그널을 뇌에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아프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통증이라는 거죠. 네, 기압이 낮아질 때 조금 더 아픈 걸 좀 더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군요. 예, 그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보잖아요. 뭐 전쟁터 나가서 팔이 잘렸는데 예. 계속 아픈 게 느껴지는 분들, 약간 그런 현상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다쳤으면 내가 다쳐서 이렇게 아프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다치지 않았는데 특별히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진짜 그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쓸데없이 전달하는 게 영어에서는 CRPS라고 그러는 건데 그 Chronic Reflex Sympathetic Dystrophy 그런 걸로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껴야 되는 부분에서 통증을 그냥 괜히 느끼는 거죠. 그럴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진통제로 계속 드시든지 아니면은 그 척추에다가 그 전기 치료기를 아예 수술로 해서 박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 통증 시그널을 그 전기 치료기가 통증 시그널을 뇌에 가기 전에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덜 아픈데 당연히 그거는 한마디로 몸에다가 그 배터리 하나 달고 사시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처럼. 네. 그래서 그 통증이 많을 때는 좀 그걸 더 세게 올리면 덜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 특별히 고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예. 그냥 전기 시그널이 없어야 되는 게 다시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사실 없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그걸 국리를 치료를 해봤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어요. 그런 케이스 되게 힘든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물론 뭐 날씨에 상관없이 계속 아픈 경우에는 그런 치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면 아프다 이런 정도로는 뭐 그런 치료까지는 그런 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보통 그렇게 날씨가 심해서 좀 쑤신다. 그건 사실 심각한 통증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귀찮은 통증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일상생활 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네. 통증, 다치지도 않은데 계속 누가 칼로 찌르고 있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진짜 그 정도 되면 수술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되고 또 예. 굉장히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경험으로서는 날씨 때문에 나빠지는 거는 타일랜드 먹는 게 최고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타일랜드라고 그 한국 분들이 항상 혼동하는 게 항생제, 소염 진통제를 다 혼동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통증은 보통 그 염증을 제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염증 붓기를. 네. 근데 염증 그러면 한국 분들은 그게 병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었을 때는 그 영어로는 inflammation, 다쳐서 붓는 거. 네. 그리고 또 간염증, 그거는 infection, 병균이 몸에 들어와서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많아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항생제랑 소염 진통제 혼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네. 그거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다쳐서 발목이 부었을 때는 소염 진통제 드시는 거지 항생제 드는 거 아니시고 네. 그 인펙션 그 뭐가 병균이 옮아서 그 뭐가 부어서 병균을 죽일 때는 항생제 쓰시는 거고 소염 진통제 쓰시는 거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잘못 드실 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 처방에 따라서 잘 설명을 듣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계시는 약 중에서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 저는 그래서 막 허리 다쳐서 항생제 열심히 드시고 오신 분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왜 안 낫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허리를 예. 다쳤는데 왜 병균을 죽이려 그러시냐고. 그럼 이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프면 이제 항생제든 소염 진통제든 다 그냥 한 가지인 줄 알고 네. 그야말로 오용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진통제랑 소염 진통제도 차이가 있고요. 네. 소염 진통제는 뭐가 다쳤던지 붓기가 있어서 아플 때 쓰면 잘 듣고 진통제는 붓기 없고 다치지 않았는데 생기는 통증.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타일레놀이 진통제고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는 아스피린, 아드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절염 같은 거는 붓기가 생기니까 아드빌 같은 게 잘 듣고 머리 아프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가 와서 뭐 쑤시는 거 그거는 타일레놀 같은 게 더 잘 듣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잘 쓸 줄 아시면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둘 다 듣는데 항상 그 적합한 약이 딱 보통 있습니다. 네. 심한 통증이나 붓고 심한 통증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통 소염제, 붓기도 가라앉히고 진통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드셔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감염이나 세균으로 인한 감염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복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거는 또 저희가 임의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네. 그것도 처방 받으셔야 되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예. 또 조금만 드시면은 그게 몸에서 병균이 99.99%만 죽었어도 그 0.1%가 다시 살아나서 네. 그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항생제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 병균들도. 네. 그게 사실 되게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큰 병원에 뭐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실려 가셨다가 그 병원에서 되게 심각한 그 병균을 만나서 진짜 되게 고생하시고 나오신 분도 몇 번 볼 때 있거든요. 네네. 그게 항생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많이 드셔서 생기는 거예요. 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일반 항생제로는 이제 예. 치료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항생제든 또 진통 소염제든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예, 끝까지 정확하게 예. 끝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항상 항생제는 많이 쓸수록
그 항생제에 대해서 몸에 있는 병균들이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쓰실수록 몸에 안 좋은 거는 아시고요. 사실 모든 약은 우리 몸에서 불순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원래 그 약이라는 케미컬이 몸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약이 혜택 때문에 그 다른 나쁜 그 사이드 이펙트를 무릅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혜택이 그 사이드 이펙트보다도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그 슬기롭게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항생제를 복용을 하실 때 끝까지 다 드시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감염증이 있어서 뭐 의사 선생님께 3일에 대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하면 그 3일분을 다 드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안 아파. 그런데도 다 먹어야 하나요? 예, 어떤가요? 당연하죠. 예. 그게 왜냐면은 그 증상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 병균의 뿌리를 뽑으려면 끝까지 드시는 게 낫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제대로 복용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지금 함께 이 생활정보 시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 그리고 일반 진통제를 이렇게 혼동을 하지 마시고 항생제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세균의 어떤 감염이 있을 때 드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염 진통제는 부으면서 아플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고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붓기가 없이 아플 때 잘 적절하게 맞게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항상 그 실수하시는 거 방금 다친 거에다가 온찜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흔한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다쳤으면은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 발목이 붓잖아요. 네. 축구하시는 분 아시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냉찜질 하신 거 다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허리를 하다가 삐끗해서 허리가 부으면 다 온찜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방금 다친 거 열심히 온찜질 하시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금 새로 다쳐서 뭐 들든지 삐끗하든지 보통 때보다 확 나빠지는 게 있으면 그건 보통 냉찜질하는 게 더 안전하십니다. 예. 그것도 하는 게 20분하고 20분 뛰고 20분하고 20분 뛰고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번 반복하셔야 돼요. 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안 나시면 그때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면 되는데 심각하지 않은 거는 냉찜질만 열심히 이틀 정도만 하셔도 거의 다 나세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장님 오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아팠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냉찜질. 예. 지금 방금 다친 상처에 대해서는 냉찜질. 예. 그리고 손을 댔을 때 그게 뜨거운 게 느껴지면은 그러니까 무릎이 삐끗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무릎을 왼쪽을 한번 그 손등으로 왼쪽을 만져보고 오른쪽을 만져보고 한쪽이 더 뜨거워져 있으면 거기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냉찜질. 네. 무릎에서 무릎을 삐끗하거나 아플 때 예. 손등을 대야 하는 거군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바닥은 잘 안 느껴지니까. 예. 근데 그게 무릎만 아니라 그거를 뭐 허리도 대볼 수 있고 목도 대볼 수 있고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아래를 비교해서 온도 차이가 나면 염증이 있는 거니까 그럴 땐 냉찜질하는 게 더 좋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냉찜질을 수건을 뭐 찬물이나 얼음물에 적셔서 좀 짜낸 다음에 대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보통 그 집에 보통 젤팩, 아이스팩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는데 예. 그 아이스팩 냉찜질 할 때 쓰는 아이스팩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 샌드위치 백 있잖아요. 예. 샌드위치 백에다가 물을 반 넣고 알코올 반 넣으면 그게 말랑말랑하게 얼어버리거든요. 예. 그걸로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큰 거 얼마든지 사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셀카에서 직접 대지 말고 수건으로 얇은 수건 한번 싸고 대시면 되거든요. 네. 좋은 팁이네요. 샌드위치백에 물과 알코올을 반반씩 해서 얼리면은 소프트한 그런 아이스백이 되겠네요. 예. 네, 오늘 생활정보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의 마상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다양한 최첨단 의료기들을 완비하고 교통사고 상해 피해로 목과 허리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빠르고 완벽한 회복을 돕는 병원입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포트리 한남 체인 금주의 핫 세일. 대파 한 단에 2불 99전, 단호박 파운드에 99전, 마늘종 파운드에 3불 99전, 캔디 하트 포도 3파운드 크림쉘 한 팩에 11불 99전, 도넛 복숭아 원추레이 13불 99전. 한국산 제품이 가득한 한남 체인으로 오세요. 여보, 실버타운 알아? 실버타운이요?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사용법을 확실하게 알려준대. 그래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만 있어도 스마트폰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벤과 알렉스 선생님이 아주 책임감 있게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준대. 거기다가 국악, 트로트, 스포츠 댄스 활동까지 뭐든 할 수 있다니까. 메디케어만 있어도요? 빨리 등록해야겠네. 아, 우리 항상 서류 때문에 고민이지. 널싱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 갱신도 도와준다니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자고. 잊지 마세요. 실버타운 알렉스 718-631-7979.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다년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은 소중합니다. 1분 1초의 시간이 더해져 며칠 몇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맞춤형으로 된 간편한 건강보험 플랜으로 비용은 물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에 그 시간을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합니다. 한국어 고객 서비스 1877-718-3682, 1877-718-3682.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7 HD3,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의 마상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주위에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원장님 병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실까요? 네, 사실 우리 병원에는 무릎하고 허리병 통증 환자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네. 대부분 특징이 반은 교통사고 아니면 직장상해 환자시고 반은 다 본인이 그 치료비 지불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병원보다는 좀 틀리게 표준 치료보다는 다른 치료하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그 표준 치료라는 게 목이나 허리나 무릎 통증이면은 보통 진통제 처방받고 그다음에 그 한 달 정도 드신 다음에 안 나면 물리치료가 있라 그러고 그다음에 물리치료가 안 나면은 그 소염 진통제 주사 맞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거 서너 번 한 달 안 나면은 보통 수술로 하라 그러는데 그게 보통 거의 90%에는 잘 들어요. 그런데 그 10%는 안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표준 치료가 그 보험이 커버되는 치료를 해서 안 나면은 다른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붕 떠버리는 거죠. 네. 그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치료를 하는데 그 허리 같은 것들은 보통 허리가 나빠지시면 허리나 목이 나빠서 심하게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 보통 그게 그 옛날에 충격이 있었던지 옛날에 너무 오랫동안 힘든 일을 많이 하셨던지 아니면 아예 너무 안 움직이셨던지 너무 많이 움직여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움직여도 안 좋고 네. 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좋고 큰 충격을 한 번 받아도 안 좋고 그게 잘못돼서 그렇게 되면은 그 척추 관절이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척추 관절도 여러 가지 뼈로 되어 있는데 손가락을 주먹을 만들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부드럽게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고 그냥 막대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척추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그러세요. 들어올 때 허리 구부리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구부러지는데 뒤로는 막대기가 젖히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관절이 충분히 잘 안 움직이니까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들이 그 움직임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 연골 속에 있는 그 젤리가 그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척추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은 디스크인데 그 디스크는 안에 젤리가 들어 있어서 그 젤리가 자동차 타이어에 있는 공기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충격도 받고 움직일 수 있는데 척추가 무슨 일이 있어서 뻣뻣해지면은 척추가 안 움직이면서 젤리가 그 프레셔가 안 가서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젤리가 마르게 되면 충격을 더 많이 진동을 받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관절염이 생기고 젤리가 자동차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면은 그 타이어가 삐져나가는 것처럼 젤리가 말라 삐뚤어지면은 그 디스크 껍질이 옆으로 나가서 그 주위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좌골신경통으로 바뀔 수 있고 팔로 내려가는 신경통으로도 바뀔 수 있고 그걸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내버려 두면은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더 좁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척추 관협착증으로 돼서 그 나중에는 한 블락도 걸을 수가 없게 돼 버려요. 한 블럭도. 예, 그 가끔가다 길에 보시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꼬부랑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걸으시면서 끌고 가는 바퀴 달린 워커 있잖아요. 네. 그거 웅크러져서 그 어그직 걸어가시는 거 되게 안 되게 보이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척추 관절 협착증 되게 심하신 분들이거든요. 똑바로 쓰면은 그 척추 관절이 그 너무 두꺼워져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구멍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다리가 저려서 쓸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그게 더 편해져서 네. 완전히 구부려서 그냥 가까스로 걸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시작되는 게 초기가 척추 관절이 뻣뻣해져서 충격을 받았던지 충격 대신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셨더니 그런 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관절이 나빠지려면 그 디스크가 말라 삐뚤어져야 되는데 표준 치료는 디스크를 살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일반 병원에서? 치료들,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병원 치고 그냥 아예 그 치료가 병원 따르는 게 아니라 예. 표준 치료는 그 디스크 살릴 수 방법이 없는 게 왜냐하면 물리 치료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디스크는 그 영향이 안 되고 소음 진통제나 그 진통제 주사도 그거는 염증을 없애주면 디스크는 고칠 수가 없고 카로프랙틱 척추 교정도 관절은 풀어줄 수 있지만은 그 디스크가 한번 말라 삐뚤어진 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침도 염증을 내리고 그 통증을 발사할 수도 있지만 디스크가 말라 삐뚤어진 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사지도 당연히 안 되고 어떤 영양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그 표준 치료를 받으셔서 안 나신 분들은 보통 그 MRI를 찍게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어느 부분이 말라 삐뚤어졌는지 삐져나가는 그거를 찾아내서 거기다 척추 감압술을 해줘서 디스크를 최대한 살리려고 그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MRI 찍은 다음에 MRI 디스크를 봐서 또 한국 분들은 디스크가 잘못되면 디스크 있다 그러는데 디스크도 우리 허리엔 5개 있고 목에도 있고 여러 개 있고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말라 삐뚤어졌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삐져나가는지 어떤 방향인지 그 강도가 그것도 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그게 산산조각 날 수 있고 살짝 금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디스크도 산산조각 날 수 있고 살짝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 그 횟수도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척추 감압술 우리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그게 확신이 되면은 치료를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디스크가 아예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해서 그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거를 계속 타고 다니면은 타이어가 그냥 너덜너덜 누더기처럼 돼서 나중에 3바퀴밖에 안 남았잖아요. 허리 디스크가 그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달아 없어진 거예요. 아예 없어져서 맷돌로 갈은 것처럼. 예. 그러면 그건 고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고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수술하자고 그냥 곧장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치료를 해서 나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한번 코र्스가 시작할 때 20번에서 30번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커다란 기계에 척추 감압술 기계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은 기계가 사람 그 디스크를 이게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놔주고 잡아당겼다가 놔줬다 주사기를 물에 집어넣어서 그 주사기를 빼면은 물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로 해서 그 마른 스펀지처럼 말라 있던 거를 그 디스크를 서서히 더 촉촉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관절에 있는 디스크가 살짝 살아나면서 빠져 있는 것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신경이 눌린 것도 좀 없어지고 하지만 척추관 협착처럼 뼈가 두꺼워져 있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어디를 시도는 해보는데 제가 그분은 성공률을 사실 50%밖에 안 드리거든요. 워낙 심하게 그 뼈를 어떻게 바깥에서 할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디스크가 보통처럼 조금 삐져나갔고 그 다음에 아직 그렇게 최악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신 있게 보통 이 정도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20번, 30번 다 해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첫날, 이튿날부터 좋아지는 그거를 기대하고서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5번 한 다음에 효과가 없으시면 제가 이거 효과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 표준 치료라는 게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를 당했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허리에 이상이 있든 간에 표준 치료로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 이제 예. 그 척추 감압술을 시행을 하셔서 맞습니다. 네, 개선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커다란 주사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예. 그 어떤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그 디스크를 조금 더 살리는 거죠. 네, 예, 네. 그렇죠. 그 사실 제 의견에는 이게 그 특별 치료보다 이 척추 감압술도 표준 치료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미국에서는 그 FDA 승인을 다 받고 그랬어도 이게 보험들이 커버하려면은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거의 한 50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은 그 매뉴팩처 그 척추 감압술 기계 매뉴팩처러가 회사들이 그 정부에다 라비를 해서 그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컴퍼니들이 많은 돈 드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그 음상 그 시술 임상 그 검사로도 더 임상 실험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걸로도 다 지금 다 증명돼 있고 그랬어도 네. 아직 이게 통과되려면은 그 FDA가 그 검사하려면 아직 걸리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 표준 치료를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도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조금 그 불공평한 게 저도 사실 요즘 제일 테크닉이 제일 좋은 수술실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수술 의사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 이걸 아실 수가 없죠. 그럴 수 있겠네요. 본인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우리 병원 같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던 아니면 광고를 보시던 아니면 다른 분 환자분들 그 소개로 해서 아시는 분들이지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있는지를 모르셔서 잘 권하지를 못하세요. 아셔도. 네. 근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저도 포레스트의 한국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계속 그 허리 아프신 분들을 다 그 척추 감압술 받으라고 레코멘드 하시고 다른 카르팍터 선생님들한테서도 꽤 와요 사실. 네. 왜냐면 척추 감압술 기계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카르팍틱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제는 내 손에서 이분은 좀 심각하니까 다른 게 필요하시구나 그러면서 리퍼럴 받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뭐 평상시에 작업을 하다가 다치셔서 허리 부상을 입으신 분이 꽤 계시는데요. 일반적인 병원에 뭐 통원 치료나 이렇게 하시면서 호전이 되는 걸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계속 아파하시고 그리고 또 만성적인 그 통증에 이제 시달리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바빠서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면서 또 더 안 좋아지는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로 가는 것도 이제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척추 감압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마상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746-4919번입니다. 잠시 광고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를 드셔보세요. 저희 2만 개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저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득점 받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3가, 금산 K인삼, 전화번호 347-368-6676, 347-368-6676. 안녕하세요. 러빙유 김은정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한양마트와 러빙유가 고국에 계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갈비를 쏩니다. 9월 15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러빙유 시간 앞으로 그리운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중 3분을 추첨해 메시지 카드와 함께 300불 상당의 최고급 LA 특갈비를 보내드립니다. 갈비를 받고 기뻐하실 가족의 미소를 상상하며 지금 바로 러빙유 앞으로 라디오 코리아 뉴 카카오톡 아이디 RKNY를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땐 언제나 한양마트 고급 통신 판매 718-461-1911로 문의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7 HD3,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의 마상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허리나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표준 치료로 인해서 치료가 안 될 때 특별 치료를 해서 이 척추 감압술은 그러니까 특별 치료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 치료는 보험 커버가 안 돼서 일반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할 텐데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보험이 안 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보통 125불에서 150불 왔다 갔다 해요. 그 얼마나 오래 하고 몇 번 무슨 다른 추가가 뭐가 추가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웬만한 환자분들이 보통 20번에서 30번 정도 필요하시거든요. 진짜 심각한 케이스들은 30분 넘어갈 때도 있고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한 10대 번으로 끝날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예. 한 번 그 시술을 받을 때 한 125불에서 150불 사이 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은 치료하기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특징이에요. 그 표준 치료 같으면은 어떤 환자 남녀노소 고소하자 다 똑같게 표준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 사람에 딱 맞춰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준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들은 다 몸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리코퍼레이션 그 척추 감압술을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체형이 똑같은 남자분이 똑같은 디스크가 똑같게 낮췄는데 그 효과를 보는 게 그 척추 기계를 프로그램할 때 완전히 틀리게 해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틀리구나. 그걸 너무 보통 때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손으로 하는 치료는 할 때 잘 모르는데 기계로 해서 프로그램하는 치료들은 정확하게 뭐가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150파운드 나가는 남자분이 허리 5번 척추가 뒤쪽으로 조금 삐져나갔는데 어떤 분은 그 50파운드로 하면은 너무 좋으신데 어떤 분은 100파운드 할 때까지 느낌도 없다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래서 똑같은 치료를 모든 사람한테 같이 하면은 효과가 또 틀린 거고요. 예. 그래서 특별 치료가 그게 그 장점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표준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똑같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서 다 커스텀 치료를 한다. 그게 특별 치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특별하네요. 왜냐하면 같은 체격에 물리적으로 뭐 체중도 또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5번 척추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방향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르게 이렇게 치료가 된다는 게요. 예. 예. 그래서 그게 표준 치료를 하면은 그래도 별로 사고 없이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낫지만은 그 인디비주얼한 거 그 사람마다 사람 다른 점은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게 표준 치료 약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표준 치료 아니고 특별 치료해서 그 사람한테 체형이 정확한 게 맞는 걸 하면은 효과력이 더 많고 병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치료도 100% 성공률은 없는데 성공률이 뭐냐 그러면은 별로 몸에 고생 안 하면서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네네. 한 우리 병원에서는 90%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네요. 예, 그래서 90%면. 예, 그래서 그 나머지 10% 진짜 고치지 못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나이가 70된 할머니를 30으로 돌려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저기 본 몸보다 그 척추 그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나이가 50밖에 안 되셨는데 진짜 90살 되는 확 척추가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MRI 찍어보면은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되게 고치기 힘들거든요. 예. 뭐 생체 나이는 50대이지만 그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는 90대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신가요?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수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재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태생적인 건지 아니면은 고생을 좀 하셔서 그런 고생을 건지. 하셔 그렇고 그 다음에 별로 지금 심장마비도 심장이 그거 멈출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아서 꽝 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자기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통증 치료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약이나 주사로만 그거를 감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통증만 없었는데 그러면서 몸이 점점 다르니까 점점 나빠요. 병을 키운 거죠.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어디가 좀 불편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러면은 본인 혼자 이렇게 병을 더 키우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분들과 만나서 상의를 하고 검사를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전문가들도 그 기본 그 원인 치료를 안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원인 치료가 안 되면 문제는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인 치료하고 증상 치료만 할 때가 표준 치료가 증상 치료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라디오를 많이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계의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또 그 분야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상황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척추가 불편하시고 안 좋으신 분들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어떤 치료가 들어가나요? 예,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보통 진통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그 침이나 물리치료 맞아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시면은 보통 주사 맞으시고 소염진통제 주사. 요즘은 또 그 관절액을 주사하는 거 끈적끈적한 관절액을 주사해서 관절이 좀 그 촉촉하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하이어겐이라고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술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 무릎 문제는 진짜 큰 충격이 있기 전에는 그 무릎 뼈가 그 자세가 안 맞아서 그게 달아버려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이 천천히 아파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무릎 안쪽이 아프세요. 바깥쪽이 아프지 않고
왜 그렇게 되냐? 그 오래 서 있든지 오래 걸어 다니든지 그러시고 나이가 들으시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 발에 있는 알치가 그 점점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평발 자체는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평발이 되면은 그게 다리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 무릎이 더 안쪽으로 솔려야 되고 더 꺾어지거든요. 바깥쪽으로 무릎이. 그러니까 무릎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 골반은 약간 더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쪽이 빨리 닳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엉덩이 근육도 3개가 있어요. 그 뒤쪽에 2개 있고 바깥쪽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다리를 벌릴 때 쓰는 근육. 그게 약해지면은 당연히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릎 위에서는 골반에서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고, 무릎 밑에서는 평발이 돼서 무릎이 안쪽이 쏠리고,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안쪽이 더 많이 밀려서 거기 있는 관절이 압력이 많이 가서 연골이 빨리 닳아버리고, 연골이 빨리 닳으면서 뼈가 마찰되면서 관절염이 생기고, 네. 그렇게 해서 무릎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침 맞을 때는 사실 무릎 위주로 염증 내리는 거에 침 맞잖아요. 근데 위아래 무릎 위하고 무릎 밑에 있는 자세는 바뀌어진 게 없잖아요. 네. 카이로프랙틱 무릎 교정하면은 위아래 교정 안 하잖아요. 그거 바뀔 수도 없고, 물리치료할 때 위아래 운동하다고 무릎 운동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연골 주사 맞고 소염 진통제 했을 때 위아래 맞추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오래 천천히 생긴 무릎을 맞추려면 위쪽 그 엉덩이 근육이랑 밑에 있는 평발을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 안 그러면 어떤 좋은 치료를 해도 그게 점점 나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 말 되죠. 예, 생각해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 하고 오시는 건데, 그럼 물어보면은 위에 있는 골반이나 발이나 봤냐고 한 명도 없어요. 봤다는 분들이. 네. 100%. 그래서 제일 처음 보는 게 골반에 있는 그 엉덩이 그 근육 좀 테스트해보고 거의 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약하더라고요. 네네. 그 평발이 있나 보고. 네. 그거 다 체크한 다음에 다시 처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무릎이 우리 다리의 가운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하체 전체를 복합적으로 보고 또 판단을 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만 보게 되면 다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마상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 이번 주 특별 할인. 늘 푸른 농장 한국포도 팩당 19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99센트, 화이트 양배추 파운드당 49센트, 생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7불 99, 생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생 닭날개 파운드당 2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울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즈 플러식, 리틀렉, 프레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퀸즈 와이스턴 160가 20 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활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널싱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갱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7 HD3,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마상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무릎 질환이요 굉장히 흔하고요. 또 원장님께서 광고 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골반부터 발까지 하체 전부를 아울러서 함께 보고 치료를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이 흔한 질환인데 무릎 질환이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선 평발이 되어 있으면은 그 특수 커스텀 깔창을 깔아드려서 그 또 푹신푹신 그 무릎 발을 서포트하면서 푹신푹신한 거거든요. 예. 보통 커스텀 깔창은 딱딱해서 환자분들이 잘 안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푹신푹신하면서 발 알치를 잡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바깥쪽 엉덩이 근육 운동하는 거 가르쳐드리고 그다음에 무릎 치료가 들어가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전기 유압 충격파라는 거를 써서 그 염증을 내리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줄기세포 그러니까 스템셀이죠. 줄기세포를 거기 몰려 들어가서 관절을 그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는 치료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골 재생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전기유압 충격파는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그쪽으로 모아가기 때문에 그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재생되는 건 사람마다 딸려 있는데 저도 그 줄기세포 그 전기압 충격파 하기 전 그다음에 후 3개월 있다가 하는 거 그거를 그 수술실에서 그 카메라를 들어가서 찍은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진짜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젊은 애였어요. 예.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필요하신데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몸에 줄기세포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하지만 진짜 최악 상태에 안 거 빼놓고서는 보통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 사실 무릎 연골 그 살짝 하는 거 구멍 뚫고 하는 수술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신 다음에 더 아파져서 한 10년 있으면 아파지시거든요. 다시. 예. 그런 분들도 이제 그 관절 인공관절 수술 피할 수 있게 해드린 분들 되게 많이 있었고 네. 인공관절 수술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도 막은 적도 있고 예. 인공관절이나 연골 수술 한 다음에 잘 안 돼서 더 아파지시는 분들도 쉽게 치료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관절 수술하신 다음에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 우리 병원에 항상 한두 명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별일 없이 거의 다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허리 디스크 고치는 것보다 무릎 연골 닳아서 없어진 거 고치는 게 더 쉬워요. 우리 병원에서는. 예. 왜냐면은 허리는 되게 크잖아요. 근데 무릎은 보통 그렇게 큰 관절이 아니잖아요. 허리 비교해서. 네네. 그리고 또 바깥에 딱 보이고 밖에 나와 있고 예. 허리 디스크 같은 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릎 연골은 거죽에서 딱 그거를 침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힘들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오래 안 걸립니다. 보통 2달 정도 치료받는데 일주일에 2번씩 2달 정도 그러면은 날만큼 거의 다 나아서요. 예. 그리고 효과가 없는 분들은 금방 나타나고요. 그래서 시간하고 비용 별로 낭비 안 하셔도 되고.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네요. 네, 제가 알기엔 퀸즈에 우리 한 대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제 지금 동창이 지금 내 거 보고 와서 또 맨하탄에 한 대 또 구입했거든요. 네. 한국 친구는 아니지만 예, 그 예. 맨하탄에 한 서너 대 있는 것 같고 롱아일랜드 한 2대 있고 뉴저지에 몇 대 있고 브루클린 한 대 있고 브롱스에 한 대 있고 근데 제가 뉴욕에서 넘버 2였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주에서는 그 전기압 충격파기 써서 환자 치료하는 건 제가 거의 그 경험이 제일 많거든요. 네. 제 넘버 1은 수술실에서 썼었는데 전기압 충격파가 그 재생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분은 발닥터신데 환자분들을 수술시키고 환자가 마취돼 있을 때 그거를 엄청나게 세게 해서 예. 마취돼 있는 환자한테 전기압 충격파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 농구 선수 전문의 NBA 예. 농구 선수 전문 닥터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농구 선수 전문사들은 그 비용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가서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뉴욕에서 쓰신 분이거든요. 예. 제가 그만큼 넘버 2였고. 절박하게 예.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군요. 예, 그 제가 보기로는 그 주사나 뭐 수술 빼놓고는 그 재생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전기요합 충격파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벌써 옛날부터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기요합 충격파기랑 그리고 또 레이저를 왔다 갔다 같이 하면서 쓰면서 진짜 그리고 또 요즘 그 의학 스터디가 나왔는데 전기요합 충격파기랑 강력 자석 테라피랑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강력 자석 테라피 기계 또 오더해 버렸거든요. 이제 나중에 네.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예. 근데 그 나중에 오게 되면은 또 같이 한번 쓰면서 환자가 또 실험을 해봐야죠. 네, 강력 자석? 예, 강력 EMTT라고 Extracorporeal Electromagnetic Therapy라고 네. 그 사실 그 굉장히 센 자석이라서 네. 그 몸에 자석이 들어가면은 그 세포들이 그 불순물이 나가는 거랑 그다음에 영양분이 들어오는 그 역할이 더 세지거든요. 예. 우리 몸은 완전히 전기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충격파를 한 다음에 자석 테라피를 해주면은 그 불순물랑 그 영양분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훨씬 더 빨라져서 더 빨리 고쳐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두 개 한꺼번에 쓰시는 분들이 뉴욕에 아직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처음으로 시도를 예. 하시는 거네요. 저도 좀 환자분들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는 우선 지금 계신 환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써보면서 예. 어떤 순서로 얼만큼 하나 그 좋은 도수라는 게 좀 실험을 해봐야죠. 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쓰는지 아직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 강력 자석 치료기가 MRI가 진단에 사용하는 그 자기 공명 장치라면 전기 자석 치료기는 이제 진단이 아니라 치료를 예, 목적으로 치료죠. 개발된. 네. 그거 잘 말씀하세요. 왜냐면 보시면은 그 진단할 때 쓰는 초음파 있잖아요. 예. 근데 치료할 때 쓰는 초음파도 있고 예, 예. 수술할 때 쓰는 레이저도 있고 예. 그 치료할 때 쓰는 레이저도 있고 그러니까 자석도 MRI처럼 그 진단할 때 쓰는 자석 있고 그다음에 예. 치료할 때 쓰는 자석이 있고 예. 근데 생각보다 세서 예. 그래서 치료하는 도중에 사실 셀폰 같은 것도 주위에 두면 안 돼요. 다 네, 지워져 네.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자석 아니에요. 굉장히 예. 센 거예요. 진단할 때 이 MRI도 굉장히 혁신적인 진단 도구잖아요. 진단 예. 장치인데 이 강력 자석 치료기도 얼마나 큰 그 치료가 될지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요즘 그게 유럽하고 그 다른데 그 동양에서는 그 점점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아직 별로 안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써보고 그리고 저도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성능률이 한 90%라고 했잖아요. 네. 항상 그 10%는 어떻게 더 그 낫게 해드리려고 제가 궁금해서 그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목적이 100% 성공률이니까요. 치료의 성공률이 90%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100%의 성공률을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 한인 동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허리나 무릎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청취자분들께는 굉장히 기대할 만하고 또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마상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은 다양한 최첨단 의료기들을 완비하고 교통사고 상해 피해로 목과 허리 등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빠르고 완벽한 회복을 돕는 병원입니다. 모든 직원이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진정성과 관심을 갖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746-4919번입니다. 이 시간 후에도 노던 통증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노던 카이로 통증병원 마상우 원장님 연결해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으로 고통받는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여기서 마칩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욕 안내입니다. 실버타운.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